오늘의 학습 목표는 총 5가지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먼저 보시면 건강 증진의 개념과 정의를 설명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반드시 좀 꼭 숙지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번에 보시면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국제회의의 주요 안건 부분이 나옵니다. 지금 현재 1차에서 9차까지 국제회의가 진행된 바 있어요. 그래서 이 총 9차까지 실시된 각각의 회차에서 어떠한 주요한 안건을 다루고 있는지를 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번부터 5번까지는 이론과 모형에 관련된 이제 내용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지금 제시되어져 있는 4가지 모형 외에도 범위론이 제시되고 있어요. 그래서 각각의 모형에 대해서는 중요한 핵심 내용을 위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 특히 4번과 5번 같은 경우에는 중요한 이론과 모형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개념까지도 여러분들이 좀 파악하고 숙지, 학습하셔야 되는 부분 좀 강조드리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 교재 366쪽부터 2가지 챕터로 나눠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건강증진의 이해 부분이어서 이 건강증진은 도대체 무엇인지, 건강증진이 중요해서 이제 세계적으로 건강증진에 힘쓰자라는 뜻에서 국제회의가 열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다뤄지는 주요 안건들 좀 숙지할 필요가 있고요. 자, 건강증진 관련된 이론은 국가고시에서 매년 한 문제, 2문제씩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특히 신년 모형과 증진 모형,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모형이어서 어떤 학자가 주장을 했는지, 모형의 이름은 무엇이고 어떤 중요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숙지하고 넘어가셔야 됨을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첫 번째 이제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자, 첫 번째 학습 목표는 건강증진의 정의와 개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자, 강의를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은 무엇일까 하는 부분이거든요. 자, 건강을 증진한다라는 부분은 건강증진, 말 그대로 건강의 상태를 높인다라는 것으로 좀 정의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를 조금 더 확장시켜보면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의 상태에서 현재 건강의 상태에서 더 높이, 더 높게, 더 향상한다 라는 개념이 포함된다라는 것을 좀 정리해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러한 건강 증진은 언제부터 도입이 되었는가? 1974년도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에서 처음으로 언급되었다라는 부분을 좀 중요하기 때문에 별표 체크하시면서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캐나다의 마크 라론드라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특히나 자국민들의 건강 상태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이러한 4가지 건강을 결정짓는 결정 요인들을 제시를 하면서 이제 이 라론드 보고서에 건강 증진과 관련된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자, 이 보고서에서는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을 4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첫 번째, 보건의료 조직, 특히 서비스. 두 번째는 생물학적인 요인, 유전적 요인. 세 번째는 환경. 네 번째는 개인 습관, 생활 습관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지금 제시를 하고 있는데, 자, 이 라론드 보고서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는 2가지의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합니다. 자, 일단 좀 적어볼게요. 서비스, 그리고 생물학적 요인, 그리고 환경적인 측면, 그리고는 생활 습관이라는 부분이 나와요. 자, 이 4가지가 이렇게 제시가 되고 있는데 첫 번째 관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일단 개인적 측면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측면을 조금 한번 갈라볼게요. 자, 서비스나 환경은 개인적 측면인가요? 개인 외부적 측면인가요? 그렇죠. 개인 외부적 측면이죠. 개인 밖에 있는 외부적 측면이에요. 생물학적 요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예시가 되나요? 성별, 나이, 뭐 가족력 이런 것들이 여기 포함이 되어지는데 이런 부분들은 개인적 측면이죠. 개인적 측면이다. 자, 그래서 생물학적 요인과 생활 습관이 개인적 측면으로 들어가져요. 자, 이렇게 2가지의 관점인데 첫 번째 관점이 나왔죠. 개인의 외부적인 측면, 개인적 측면 이렇게 나왔고요. 자, 이제 두 번째 관점은 무엇이냐 하면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과 절대 바뀌어질 수 없는 부분을 조금 한번 타진해 보도록 할게요. 자, 서비스들, 보건의료 서비스는 바뀌어지나요? 바뀌어지지 않나요? 맞아요. 바뀌어지죠. 1980년대 때 제공받았던 서비스와 2000년도에 제공받은 서비스는 차이가 있어요. 변화가 가능해요. 자, 환경적인 부분은 바뀌어질 수 있나요? 없나요? 바뀌어질 수 있어요. 자, 생물학적 요인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없죠. 내가 내 성별과 나이를 선택할 수 있어요? 내가 부모를 선택하고 가족력을 내가 선택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바뀌어질 수 없다. 자, 개인의 생활 습관은 바꿀 수 있나요? 바꿀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바뀌어질 수 있는 부분과 바뀌어지지 않는 부분을 타진해 본 이유는 무엇이냐? 건강 상태에 영향을 줄 수 있는 4가지 요소들을 모두 고려하면서 특히나 바꿀 수 있는 부분들은 변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함이었죠. 자, 그래서 이렇게 바뀌어지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무엇이다? 건강 증진이다 라는 부분으로 제시를 해요. 자, 특히나 자, 생활 습관을 바꾸어야 된다라는 부분을 라론드 보고서에서 중요하게 다루었다라는 걸 좀 볼 수 있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바뀌어진다라고 대답을 했었던 이 3가지 측면 중에서 어떤 부분들이 재정이나 돈, 시간이 좀 짧게 걸릴까요? 이 1974년도에는 이제 무언가를 건강 증진을 위해서 좀 하고는 싶은데 재정이나 또는 정책적 기반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어요. 그래서 뭔가가 이제 시급하게 문제 해결은 하고 싶지만 그런 이제 인프라 구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생활 습관 부분을 좀 강조했어요. 이거는 개인적 측면이니까 개인에게 높은 인식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교육과 홍보를 잘 했으면 되니까요. 교육과 홍보를 하면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개인의 외부적 측면 같은 경우에는 이런 서비스나 환경 자체를 바꾸려면 그 정부가 재정도 많이 마련해야 되고 특히나 정책이나 법 같은 것들도 만들어서 진행을 해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바꿀 수 있는 이런 개인의 생활적 습관보다는 시간과 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할 수 없었다라는 거죠. 자, 특히나 국민들 모두 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는 모든이라는 단어가 좀 생략되어져 있는데요. 이 모든 국민을 건강 수준 3가지로 좀 나눠보면 건강한 사람들, 질병이 있는데 적극적 치료를 받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질병을 모두 다 치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유증이 있어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이렇게 수준을 나눠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어떤 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던지 간에 현재보다 더 나은 수준으로 높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주장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라론드 보고서 공부하기 전에 건강 증진에 대한 개념 자체를 이렇게 잡았잖아요. 지금 가지고 있는 건강의 수준을 유지하거나 이 상태보다 더 높게 향상하는 것을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라고 좀 정리를 내려봤는데 그 내용이 지금 어디에 포함되어져 있나요? 여기 라론드 보고서에 지금 녹아 들어가져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가 건강 증진 굉장히 처음으로 언급했었다라는 부분으로 이제 꼽힙니다. 자, 그럼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라론드 보고서 전에는 1974년도 이전에는 도대체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 말고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진행을 했지? 라는 것을 좀 의문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 여기 적혀 있죠. 질병 예방, 그래서 특히나 질병 치료에 포커스를 맞췄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말이냐. 이 1974년도에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질병에 걸린 사람은 이제 환자, 질병에 걸리지 않은 사람은 건강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적용을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건강한 사람들도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현재 상태를 유지하거나 증진하는 이런 활동들이 필요한데 이제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가 제시되기 이전에는 이런 질병에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에 이분법적인 사고로 이런 건강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이제 좀 접근했다라는 부분으로 좀 여러분들이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 이전에는 질병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반면 라론드 보고서에서 제시했던 것처럼 이렇게 개인의 생활 습관을 통해서 다양한 건강 수준을 가지고 있는 자국민들이지만 현 상태에서 어떤 목표를 제시했던 게 아니고 네가 가지고 있는 현 상태에서 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게끔 습관을 바꾸어라 하는 부분을 언급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즉 건강 증진으로 초점을 맞췄다라는 부분으로 좀 설명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중요한 내용이어서 개념 부분을 좀 잘 설명을 하셔야 돼요. 자, 이번에는 이제 다양한 학자와 그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무수히 건강 증진에 대한 부분을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과거에 내려졌고 그 건강 증진에 대한 정의를 과거에 내렸고 현재도 내리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내릴 거예요. 그런데 그런 정의를 모두 다 우리가 암기하고 학습할 필요는 없지만 아주 중요한 몇 가지의 초점에 맞춰서 한 3가지 정도는 꼭 봐야 돼요. 뭐냐? 첫 번째는 자, 건강증진을 모형을 개발하고 건강증진에 관련돼서 심도 있는 깊이 있는 학자가 제시한 건강증진 정의를 좀 볼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건강증진 관련된 국제회의가 열려요. 자, 특히나 1차 회의에서 건강증진과 관련된 개념을 이제 정의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조금 봐야 되고요. 자, 세 번째는 항상 나오죠. 권위 있는 기구,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증진을 어떻게 정의 내리고 있는지 이제 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나오고 있는 중재과정 중심 같은 경우에는 학자의 정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학자가 내렸냐 하면요. 그린이라는 학자가 1984년도에 본인이 이제 프로시드 모형을 개발한 학자이거든요. 우리가 뒤쪽에서 공부를 할 건데 그런 건강증진과 관련된 모형을 개발하면서 이 건강증진은 무엇이다 라고 정의를 해놨어요. 자, 그런데 이 그린이라는 학자는 건강증진을 뭐에 포커스를 맞춰서 정의를 내렸냐 하면 과정에 굉장히 중시를 여겼어요. 과정 중시. 자, 건강 증진 한다. 그죠? 그러면은 결국 이렇게 하게 되면은 목표값은 건강이 되겠죠. 근데 이 건강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니라 이 건강을 가져갈 수 있게끔 진행되는 그 과정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을 구체적인 말로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건강에 유익한 행동을 유도하기 위한 자, 행동 유도라는 말이 나오고요.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 조직적, 경제적, 환경적 지원이 필요해. 자, 조직적, 경제적, 환경적 지원을 하는 것,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 건강 행동을 하기 위한 그 행동 유도를 하기 위해서 하는 이런 지원이 즉 건강 증진이다.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중재과정 중시로 건강증진 정의를 내렸구나 라는 걸 볼 수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제시되고 있는 목표 중심이에요. 자, 이 부분은 특히나 좀 중요한데 건강증진 국제회의 1차 그래서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습니다. 캐나다 오타와 헌장에서 이런 건강증진 개념 자체를 발표를 했어요. 자, 목표 중심이기 때문에 목표를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2가지의 목표가 나와요. 자, 첫 번째는 건강 불평등을 줄인다. 자, 두 번째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게 한다. 라는 2가지 목표를 위한 3대 전략과 그리고 5대 활동을 이제 뒤쪽에 나옵니다. 제시를 했어요. 자, 그 중에 이 5대 활동이 여기 제시가 돼요. 자, 목적을 두고라는 말이 나오죠. 자, 5대 활동. 건강지향적인 공공정책을 수립하고 지원적인 환경 조성,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 지역사회 활동 강화, 국가의 보건의료 서비스 방향 재정립과 같은 5가지 활동을 하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건강증진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건강증진의 정의에서 이제 오타와 헌장 얘는 1986년도입니다. 1986년도에 제시할 때
뭐에 초점을 맞췄죠? 사업 목표에 이제 초점을 맞추고 이런 활동들 하는 것이 건강 증진이다라고 지금 제시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하십니다. 이 부분이 특히나 개인의 잠재 능력과 해당되죠. 매칭, 건강 잠재 능력. 그리고 나머지 이 제시되고 있는 보기의 답가지들은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활동들로 정리를 해볼 수 있어요. 자, 모르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찾아서 반드시 숙지할 필요가 있는데요. 자, 특히나 여기 제시되고 있는 건강 불평등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건강 불평등은 뭐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자, 건강 불평등은 말 그대로 건강이 불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자, 불평등하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차이가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자, 그런데 목표 자체가 뭐 한다? 건강 불평등을 줄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즉 뭘 줄인다는 거죠? 차이가 없도록 만든다. 차이를 줄인다 라는 것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 개념에 대해서 조금 기억하시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세 번째로 제시하고 있는 부분은 하나 남았었죠. WHO에서 제시한 정의예요. 자, WHO에서 뭐라고 제시를 했냐면 자가건강관리 능력 개발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어요. 자, 그런데 이 WHO도 뭘 굉장히 고려했냐 하면 자, 어떤 부분을 고려를 했었냐 하면 여기 라론드 보고서의 이 네 가지 요소를 좀 고려를 했습니다. 이 개인적 측면이랑 이런 개인 외부적 측면 모두 다 고려해야 해 라는 것을 좀 제시하고 있거든요. 넘어와서 이제 한번 내용을 보시면 개인의 기술이나 능력을 향상시키는 활동뿐 아니라 개인적 측면 강조를 하고 있고요. 자, 사회 환경적 상태를 개선하는 활동이라고 해서 개인 외부적인 측면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 측면과 개인 외부적 측면을 모두 다 하는 그 활동을 무엇이라고 한다? 건강 증진이라고 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WHO에서 강조를 했던 건 개인의 그런 자가건강 관리 능력 개발하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겼죠. 자, 여기까지 하면서 공통점으로 우리 건강 증진을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우리가 건강 증진이라는 개념을 공부하기 전에는 그냥 개인적인 측면에서 뭐 건강을 향상하는 거지, 건강을 증진하는 거야 이렇게 좀 정리를 했었는데 지금 여러 학자들과 뭐 기관에서 제시한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해보니까 개인적 측면뿐만 아니라 그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적인 요소들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들도 전부 다 건강 증진 활동이라고 지금 정의하고 있다라는 것을 좀 학습할 수 있었어요. 자, 그러면 최종 정리를 하겠습니다. 자, 건강 증진이라는 것은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개인의 건강 습관과 그리고 사회 환경의 개선을 통해서 국민 모두가 최적의 수준의 건강을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이다 라고 제시를 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우리 정리하면 되겠죠. 개인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 환경의 개선도 건강 증진에 포함된다. 그래서 건강 증진의 개념은 굉장히 포괄적이고 전체적이고 큰 개념이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내용을 좀 깨끗하게 잘 정리를 하셔서 숙지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2번 학습 목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학습 목표는 건강 증진과 관련된 국제회의 부분입니다. 총 1차에서 9차까지 지금 진행이 됐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의 차수의 중요한 부분은 별표로 체크를 해두었으니까 여러분들 잘 숙지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첫 번째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1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어디서 먼저 했다고 앞쪽에서 말씀드렸나요? 캐나다 오타와에서 열렸다고 말씀드렸고 1986년도였어요. 자, 이때 건강증진과 관련된 개념을 뭐 했다? 공포했다라고 이야기했죠. 무슨 중심이었나요? 목표 중심이었어요. 자, 목표로는 몇 가지가 제시되고 있었냐 하면 두 가지였습니다. 건강의 불평등을 줄이는 것과 개인의 건강 잠재 능력을 향상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목표로 잡고 건강 증진 개념을 공포했어요. 자, 이때 이런 건강 증진을 하기 위해서는 3개의 전략과 5대 활동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자, 3가지 전략은 옹호와 역량 강화와 연합이 있고요. 자, 5대 활동 요소 중에서는 특히나 첫 번째 목표와 매칭을 시킬 수 있는 건강 불평등을 줄이는
공공정책 수립, 지원적 환경 조성, 지역사회 활동 강화, 서비스 방향 재정립 하는 부분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 자, 개인의 건강 잠재 능력, 모든 사람들의 건강 잠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개인의 건강관리 기술 개발하는 부분도 이렇게 5대 활동 요소로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 무엇이든지 첫 번째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정말 쉽게 나오면 자, 국제적으로 건강증진 국제회의 1차 회의는 어디서 열렸나요?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요? 캐나다 오타와 딱 정확하게 체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흔히 우리나라의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이 미국의 HP 2020 이렇게 많이 이제 벤치마킹 했어요. 그리고 미국이 원체 강대국이고 하기 때문에 건강증진 관련해서도 미국이 굉장히 영향력을 많이 발휘하고 좌지우지하지 않을까라는 이런 선입견을 좀 가질 수 있는데, 건강증진과 관련된 것은 자, 라론드 보고서가 먼저 시작이 됐잖아요. 어디서? 캐나다에서. 자, 그래서 1차 회의도 어디서 열렸다? 캐나다에서 열렸습니다. 그래서 건강증진과 관련해서는 굉장히 이제 캐나다가 선두적인 입장과 입지에서 출발했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숙지하시면 좋겠네요. 자, 이제 두 번째, 제2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부분 볼게요. 중요하다라는 부분이 떠져 있고, 정부 정책 중요하다. 그래서 1988년도 호주의 아델레이드에서 열렸습니다. 자, 그런데 왜 뜬금없이 2차에서 정부 정책이 강조되고 있지? 라는 부분이 좀 의문으로 들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1차 회의 내용이랑 같이 연결시켜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가지 목표를 가지고 5대 활동들을 제시를 했어요. 5대 활동들이 어떤 거였나요? 공공정책, 환경조성, 활동 강화, 방향 재정립, 기술 개발 이런 것들을 해야 된다는 건데, 이거를 세계적으로 이제 공포를 했더니 각 나라마다 이런 활동들을 하려고 하니까 준비 상태가 하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각 나라 공공기관, 그래서 중앙과 그리고 지방에서는 전부 다 뭐에 의해서 움직이나요? 명령에 의해서 움직여요. 자, 이 명령은 다른 말로 법과 정책이라는 단어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차에서 제시하고 있는 이 5대 활동들을 어떻게든지 시작하도록 하기 위해서 2차 회의는 자, 뭐를 강조했다? 정부 정책 중요하다라는 것을 강조했어요. 자, 3차 넘어가서 볼게요. 3차는 1991년도에 스웨덴에서 열렸습니다. 이때 다루었던 주요 의제는 세계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건강에 지지적인 환경을 조성하는데 뭐 해야 한다고 주장하나요? 적극 참여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자, 3차 건강증진 국제회의가 열리면서 어떤 개념들이 굉장히 강조됐냐 하면 건강도시라는 개념이 도입되고 강조됐어요. 사람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 자, 그러면서 건강도시 중요하지. 자, 정부가 정책도 만들고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시작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자국민들, 주민들이 참여를 하지 않으면 이뤄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극 참여해야 돼요 라고 하면서 각 나라별로 이때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운영합니다. 자, 우리나라도 건강도시 시범사업을 운영을 했어요. 뭐 과천시나 창원시. 그래서 굉장히 성공리에 마무리를 지었는데, 자, 이 부분을 3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부분이랑 연결시켜서 같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적극 참여 필요하다. 보다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추구해야 한다라는 것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4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4차 부분입니다. 자, 4차는 1997년도에 이제 개최가 되었습니다. 주요 의제로는 아래와 같은 건강에 대한 사회적 책임 증진, 보건개발 투자 증가, 그리고 건강 위한 협력체계 구축, 강화, 지역사회 능력 및 개인 역량 강화, 건강 증진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제시, 이런 것들을 이제 했는데요. 한마디로 이제 인프라를 구축한다. 자, 그래서 건강도시 이런 것들도 하고, 처음에 이제 3대 전략, 5대 활동 제시하면서 2차에서 정부 정책 강조하고, 그리고 3차에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적극 참여해보자 라고 했는데,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을 이제 짚어봤더니 이런 자원 지원이나 인프라 구축이 굉장히 약하더라. 자, 그래서 다뤄집니다. 4차에서 주요 의제로. 그래서 이 부분 좀 기억하시고요. 자, 5차는 붉은 별이 떠 있어요. 매우 중요하다라는 내용이겠죠. 자, 5차는 2000년도에 멕시코에서 열렸는데요. 주요 의제, 그러니까 이 5차가 왜 중요하냐면 핵심 주요 제시가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부분? 건강 형평성 제고라는 단어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이때 처음으로 제시가 됐거든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건강 불평등에 관련된 단어는 제시를 했어요. 자, 건강에 대한 차이가 있다라는 거, 건강이 불평등하다라는 것을 건강 불평등, 건강 불균형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 차이가 없다라는 것을 건강 자체가 공평하고 형평하다라는 것으로 이제 제시를 하고 있거든요. 건강하고 공평하고 건강 자체가 공평하고 형평하다 하는 것이 즉 건강 형평성이다. 건강 형평성이라는 단어로 설명할 수가 있어요. 이 단어 자체가 5차 회의에서 제시됐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현재 우리나라 국민건강종합계획에서도 이 건강 형평성 높이는 거, 제고, 그리고 건강 수면 연장이라는 것이 두 가지가 목표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런 건강증진 국제회의에서 다루었던 주요 의제들, 중요했던 사안들을 반영해서 그런 종합계획이 마련이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6차 건강증진 국제회의 부분을 보겠습니다. 6차에는 뭘 다뤘냐 하면요. 건강한 공공정책과 건강증진 정책을 강조했어요. 그러니까 교수님 이게 차수가 많아서 하나하나 듣다 보니까 이해가 잘 됐었는데 계속 뭐 똑같은 말이 반복되는 이런 부분들 나오니까 조금 헷갈려요 할 수 있어요. 정책이라는 부분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정책이 나오고 있는 부분은 따로 좀 정리를 하면 좋겠어요. 자, 정책 관련된 부분이 다루어진 차수는 2차와 그리고 6차와 8차입니다. 자, 그런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2차에서는 정부 정책을 강조하긴 했으나 어떤 취지에서 정부 정책이 강조가 됐나요? 자, 1차에서 해야 되는 3대 전략, 5대 활동을 하려고 했더니 그 명령,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법, 정책이 하나도 없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는 시도를 위한, 시작을 위한 정책 강조였다라는 부분으로 정리를 할 수가 있고 6차에서는 자, 건강 증진과 관련된 정책. 자, 그래서 아주 특수하고 특별한 건강 증진 프로젝트나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건강 증진 정책을 강조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깊이가 깊어졌고 심도 있게 됐죠. 자, 8차 같은 경우에는 건강을 모든 정책에 반영한다. 자, 그래서 모든 정책에 뭐를 반영한다? 건강을 고려한다. 라는 것까지로 포괄적이게 넓어졌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인간이 살아갈 때 사회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게 법과 정책, 규칙, 질서 이런 것들인데 그 모든 것들 인간의 삶의 질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것은 건강이기 때문에 발음이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이라든지 또는 건축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전부 다 뭐를 반영하라고 되어져 있나요? 건강을 반영을 해서 이 정책을 만들어라 라고 제시를 하고 있어요. 차수가 가면 갈수록 이 정책 관련된 부분이 넓어지고 포괄적 개념에서 제시하고 있다는 걸 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온 김에 좀 같이 정리합시다. 자, 1차 같은 경우에는 처음으로 제시했기 때문에 그냥 중요했어요. 그리고 하나는 정책 다루는 부분이었고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주요 핵심 단어, 주요 핵심 개념 제시로 인해서 중요한 차수가 있어요. 2개이거든요. 자, 하나는 나왔어요. 5차. 또 하나는 7차입니다. 그래서 주요 핵심 개념은 5, 7인 거예요. 홀수. 이거 암기하기도 너무 좋아요. 정책은 뭐다? 정책은 이렇게 짝수예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죠.
자, 5차에는 무슨 개념이 나타났다고 했나요? 건강,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이제 형평성이라는 개념이 아주 중요하게 제시가 됐었던 반면 7차에서는 자, 이 개념이 나타납니다.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자, 그래서 이 사회적이라는 부분을 빼고 한번 읽으면 건강의 결정 요인이다. 자, 이 부분 어디서 많이 들어봤잖아요.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 맞아요.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에서 4가지 요인을 제시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캐나다 라론드 보고서 1974년도는 조금 아쉬웠던 게 뭐냐 하면 이 4가지 요소 중에서 개인의 생활 습관에 초점을 맞췄잖아요. 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질병에 걸리면 너가 그래 담배 펴서 너 폐 안 걸렸어 이런 식으로 개인에게 블레임을 한다는 거예요. 사회가 책임지지 않는다는 측면이거든요. 그런데 2009년도 돼서 이제 봤더니 개인적 측면보다는 환경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요. 왜 이 사람은 담배를 계속 필 수밖에 없지? 주변의 지역사회에서 금연 프로젝트가 없나? 금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 금연과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이 없단 말이야? 이 사람은 어디서 근무를 하지? 그 회사에는 흡연하는 문화가 있나? 막 이런 부분들로 이제 들여다보게 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부분이 건강의 사회적 결정 요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환경적 측면 중에서도 사회 경제적 환경 부분을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뭐가 될까요? 소득 수준이나 직업군, 그리고 이제 뭐 나의 지위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다 포함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부분들이 건강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더라라는 것으로 이제 결국 제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7차 부분도 주요 핵심 개념에 따라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요. 자, 마지막 9차인데요. 우리 교재에는 없어서 참고 도서에서 내용을 좀 정리를 했습니다. 2006년도에 지금 진행이 된 바 있고요. 자, 이때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는 이제 개념을 제시를 했어요. 헬스 리터러시라는 부분인데 이거는 결국은 건강에 대해서 얼마나 인식하고 판단하고 지각하느냐에 따라서 건강 정도가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제시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똑같은 유전적 소인을 갖고 있고 그리고 똑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서 특히나 이제 서비스도 동일하게 받고 있고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면서 특히나 7차에서 제시하고 있었던 사회 결정 요인도 너무나도 유사한 A와 B가 있는 거예요. 자, 근데 A와 B의 건강 상태가 차이를 보이는 거예요. 여기는 높고 여기는 낮아요. 자, 그래서 이 왜 이런 걸까? 이런 요소들이 전부 다 건강을 결정짓는 요인들이 비슷한데도 불구하고 왜 A와 B는 차이가 있지? 라고 연구를 해봤더니 A와 B에게 어떤 부분에 차이가 있었냐 하면 건강에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자체가 좀 다르더라라는 것들을 알게 돼요. 자, 뭐냐 하면 자, 2년에 한 번씩 그 검진해야 되는 거, 조기 발견을 위해서 조기 검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과 그리고 만성질환이 발병되지 않으려면은 어떻게 해야 한다라는 그런 안내 지침이나 교육 홍보 이런 것들을 받아들이고 그리고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A와 B의 차이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런 능력들의 차이를 뭐라고 명명한다고 이야기했나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이라고 명명을 해요. 자, 그래서 교수자도 이 건강정보 이해 능력에 관심이 많아서 이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을 했는데요. 건강정보 이해 능력은 크게 2가지 파트로 좀 나누어져 있어요. 근데 제가 관심이 있었던 부분은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 능력이에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똑같은 나이대에 똑같은 직업군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사한 환경에 있는 사람이에요. 이제 그 사람들을 모아서 건강정보 이해 능력, 특히나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 능력을 조사를 하고 그리고는 건강증진 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했더니 기능적 의료정보 이해 능력이 높은 사람일수록 그 건강증진 행위를 많이 한다라고 이제 나타나더라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제시되고 있는 이 개념, 신개념이고 굉장히 주요하게 요즘 다뤄지고 있는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보시고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이제 슬라이드가 진행이 되면 1번, 2번 학습 목표까지 해서 좀 해결이 됐고요. 우리 조금 지금 이제 마무리를 하고 두 번째 영상은 이론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